자, 오늘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인데, 오늘 또 이제 트럼프 상호관세 이야기 나올 겁니다.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죠? 차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굉장히 강세를 보였으니까. 이번 주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었고, 파월 연준 의장,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분석,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본다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올라야 우리 증시가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두셔야 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코리안 버핏은 분명히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2025년 한국은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것이 대공황이라는 것으로 직결될 것이냐. 당연히 저는 대공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를. 올해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년 증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12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당분간 제약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하고 물가 목표는 아직 미달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거는 뭐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뭐 생기고 막 이런 디테일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없었어요. 금리 물가 안 잡히면 우리는 안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정도로 딱 나왔어요. 원론적인 이야기 하면서 물가는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다. 이게 안정화되지 못했다라는 근거로 중에 하나는 결국 CPI가 있겠죠. CPI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냥 물가가 잡히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연준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잖아요. 저도 좋지 않게 봐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자,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할게요. 학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찬반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관세 정책이 실제로 발표가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냐,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적어도 여러분 상반기는 지나야 됩니다. 2025년 상반기 이거 지나야 그나마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정도입니다. 이 몇 개월 사이에 이제 나스닥이 지금 이제 고점을 뚫지 않습니까? 뚫고 만약에 진짜 많이 올랐어,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제가 나스닥 다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신고가 갱신해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신고가 갱신하면 당분간 좋을 거예요, 나스닥이. 근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건 어차피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게 컸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러분 2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증시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습니까? 거의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 증시는 힘들었어요. 지금. 예? 그만큼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상당하다고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자, 미국만 바라보는 환율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자, 이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강달러 완화된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탄핵 전국 소멸도 기대가 되고 환율은 내려갈 것이다.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는 3분기를.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우리 증시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는 이 코리안 버핏과 함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 증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 증시는 2,800 그 이상 가겠죠. 진짜 1,400원대로 다시 내려앉고, 그렇게 되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겁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주식 투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차트 이제 뒤에서 보면서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환율 차트 월봉입니다. 여기 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일단 이미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경각심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이러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게 될 거고 미증시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1300대 중반까지 이렇게 진짜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눌림이 발생해서 1,400원대를 터치를 할 수 있어요. 터치를 한다고 한들 다시 이렇게 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월봉상 했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25년에. 여기 보러 간다. 그래서 저는 대공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싶고요. 한국 증시, 한국 경제,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이런 거 걱정하면서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추세가 한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끝장을 볼 거라고 봅니다. 이 끝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를 포인트로 보고 우리나라 경제와 한국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 자, 삼국지래. 제가 뭔 얘기합니까, 지금? 삼성전자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리안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횡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주춤해서 나락을 갔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이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당분간 우리 증시는 좋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121선 내려오는 거 터치를 하고 약간 돌파도 제가 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넘기는 어렵다. 6만원에서 65,000원 이 구간을 삼성전자가 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해봐도 저는 7만원은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025년에 삼성전자는 횡보 구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횡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가도 내려가면서 이 바닥을 유지하는 이 모습을 올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 증시 큰 기대를 하기는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바닥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만약 붕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이제 패닉이 온다.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구간을 많이 이탈하면 이거는 패닉셀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여기 올해의 고점을 갱신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21선 볼까요? 지금 1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보하는 추세로 이어졌고 61선도 지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 이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일단 바라봐야겠죠? 당분간은 일단은 요 바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2360은 일단 당분간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여기서 떡상한다. 자,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없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누가 물려 있어요? 자, 개미가 물려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좀 오르다가 많이 올라봤자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2700 이 구간 맞고 떨어진다. 많이 올라봤자 요 바운더리 넘기 힘들다. 2600 50만 가도 갑자기 비실비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횡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바닥임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상반기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 우리가 6개월 동안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힘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다시 한번. 자, 그럼 우리가 만약 시나리오를 세웠을 때 대공황이 없다.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진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요 구간 가면 이거는 여러분 일단 대공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는 투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미 인플레이션의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우리 증시가 만약 여기까지 오르잖아요. 우리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갈 것이냐 이거 보면 돼요. 우리 이번 2025년에 저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하방의 위험이 더 클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뷰가 바뀌려면 이 구간은 적어도 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